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틀란타 순병원 원장 김창수입니다. 오늘도 크리스찬 생활정보 코너를 맡아서요. 저희도 오늘은 주제 중에서 좀 우리 실생활에 좀 많이 그 관계가 있는 주제, 바로 우리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이 비만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살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비만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뭐 거의 대부분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나는 체중이 적게 나가서 고민인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시지만, 대부분의 미국에 거주하시는 우리 교민분들은 대부분이 비만에 많이들 시달리시는 거죠. 과거에 1970년대, 60년대 비틀즈, 비지스라든지 이런 그 당시에 팝스타들의 그걸 보시게 되면 그 공연 장면들을 촬영해 놓은 것을 유튜브로나 이렇게 한 번씩 저는 보면서 노래도 따라 부르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시게 보면 한 가지 특징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50년대, 60년대, 비틀즈가 50년대인가요? 60년대인가요? 60년대겠죠, 아마? 그 이제 옛날 분들이긴 한데, 엘비스 프레슬리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보게 되면 관객들이 말이죠. 춤추고 노래하는 엘비스 프레슬리나 이런 분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관객들이 다 말랐습니다. 굉장히 말랐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사람들은 말랐는데 왜 현대인은 살이 쪘을까? 지금 그것은 비단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죠.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비만이 갈수록 많아지고, 비만이 많아지면서 따라서 당뇨병 등 각종 성인질환이 증가되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만은 우리가 보통 그냥 뚱뚱해 보인다고 해서 비만이 아니고, 키와 이 비율을 따져보는데, 그 키의 크기랑 이 몸무게의 비율을 따져봐서 나오는 수치가 바로 BMI, Body Mass Index, 비만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 수치가 25를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일단은 과체중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수치가 30 이상이라는 건 30을 포함한 게 30부터 이상 넘어가게 되면 그 경우는 이제 오비시티, 완전 비만이 되는 거죠. 참 재밌는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 과거에 아까 말씀드렸던 팝스타가 노래 부를 때 있었던 그 관객들, 그분들 보면은 다들 바짝바짝 말랐고, 흑인분들도 많이 말랐죠. 요즘 흑인들 보시면 마른 사람 보기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고도 비만이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 물론 그 사이에 햄버거나 이런 것이 많이 발달되고, 많이 쓰여지고, 또 인스턴트 식품 많이 늘어나기도 하긴 했겠지만, 첫 번째로 아무래도 산업 자체가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 아니고, 오래 서 있질 않고 앉아있는 서비스 산업 위주로 산업이 바뀌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문제, 제가 나름대로 분석한 것이, 책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자, 그렇다면은 과거에는 미국에 공장도 있었단 말이죠. 미국을 예로 들면 옛날에는 공장에 있어서 신발 공장, 미국에 그 당시에는 의류도 만들었잖아요. 옷도 만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옷 만들고 의류 만드는 게 운동도 안 될 텐데 왜 그 당시에 살이 안 쪘을까? 그때도 햄버거는 다 있었고, 햄버거라는 게 1990년대에 발견된 음식도 아니고. 근데 왜 그러냐? 서 있는 것, 별일 하지 않더라도 서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에너지 소비가 됩니다. 서 있는 것이 에너지가 소비가, 설마 서서 운동이 되나? 뛰어야지. 트레드밀에 뛰든지 등산을 하든지 해야 되지. 그게 무슨 운동이 되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왜냐니까 운동이란 것은요, 특별히 심폐활동, 그러니까는 유산소 운동은 또 뛰거나 하는 걸 좀 해주시면 좋겠지만, 칼로리를 태우기 위한 운동이라는 것은 굳이 그렇게 많은 양의 운동을 필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칼로리를 태우기 위한 운동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겠지만, 오랜 시간 동안 하는 운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0분 이상 운동이 되어줘야지 내 몸 안에 있는 지방이 타지게 됩니다. 지방을 태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살이 빠지는 거죠. 옛날처럼 우리가 서 있게 되면은, 서 있는 것 자체는 우리 보통 서서 일을 하게 되면 한 몇 시간씩 일하는 거잖아요.
잠시 앉았다가 또 서서 일하고, 앉아있더라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 오래 1시간, 2시간 가면 많은 양의 칼로리를 태웁니다. 써버립니다. 자, 그래서 서서 하는 운동이 안 될 거야. 이렇게 해서 믿으시는 분들이 계시면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서서 있는 것이, 단순히 서 있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라면, 그죠? 근육들이 막 긴장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단순한 일이라면, 아기들이 태어나서 일어서서 걷는 데까지 몇 개월 걸린지 아세요? 10개월에 걸리죠? 11개월. 그게 단순한 일일 것 같으면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부터 얼룩말처럼 바로 걸으면 될 텐데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왜냐니까 서 있는 것 자체가 근육들이 온몸의 근육, 우리 몸통을 필요한 다리는 물론이고 몸통을 필요한 모든 근육들이 아주 밸런스 있게 힘을 잘 유지하면서 끝없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아주 조화롭게 움직여야 서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힘만 좋다고 서 있을 수 있는가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하실 거예요. 아, 그건 애기들이야. 갓 태어난 애기들이야. 근육이 힘이 없으니까 못 서 있겠지. 자, 그러면은 그게 틀렸다는 걸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인류가 개발한 로봇, 일본의 아시모, 또 뭐 이렇게 로봇가 개발해서 로봇가 서서 걷는 거를 만들어내는데 10년 이상 걸렸죠. 로봇가 힘이 없어서 못 그런 건가요? 아니죠. 움직이는 거는 엄청난 양의 계산이 필요한 거예요. 테크놀로지가. 그래서 못 움직이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단순히 서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양의 계산, 우리 컴퓨터가, 우리 뇌가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서 있는 것 자체, 또는 손발을 가볍게 움직이면서 걷는 것 자체가 우리의 뇌로 볼 때는 엄청난 양의 칼로리와 이 계산을 통한 칼로리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 일하는 것 자체가 옛날 과거에 우리 5, 60년대만 해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서서 일했죠. 그때는 제조업이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서비스, 지금은 뒤로 기대서 전화통 들고 이렇게 하는 서비스업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다들 몸으로 때우는, 몸으로 움직이는 일이었다고요. 그래서 살찔 겨를이 없던 거예요. 첫 번째는. 자, 그래서 이제 칼로리를 그만큼 태우기 때문에 두 번째는 또 재밌는 사실입니다. 이제 어려우실까봐 처음부터 그냥 비유로 재미있게 좀 설명드리는 건데요. 두 번째, 왜 옛날에 살이 말랐는데 왜 지금은 살이 쪘을까? 두 번째, 이건 전월에 나온 학회지에 나온 논문인데, 미국에도 옛날에 살이 쪘었다. 그러나 어느 시점 이후로 살이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재밌는 논문이에요. 뭐냐? 1980년대인가? 잘 기억나요. 제가 텍사스 휴스턴의 베일러 대학에 그때 연구원으로 제가 90년대 초반에 있었는데, 제가 있었던 그 베일러 대학의 의과대학이죠. 의과대학의 GI, 그러니까 gastroenterology, 위장, 내시경, 소화관 계통에 그게 꽤 괜찮아요. 그 병원이, 그 대학이. 그 대학에서 교수님 한 분이 새로운 걸 발견한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1980년대인가? 뭔지 아세요? 헬리코박터. 여러분 다 아시죠? 헬리코박터. 헬리코박터를 그 양반이 처음으로 발견했어요. 헬리코박터라는 게 뭡니까? 위에 붙어 사는 아주 지독한 세균인데, 이 세균이 위를 자극을 해서 염증을 유발하죠. 위염을 유발한단 말이에요. 위염이 자꾸 오랫동안 자꾸 진행되다 보면 뭐라고 하면 위암으로 가는 거죠. 이 위염이 헬리코박터를 발견하고 그걸 치료함으로써, 약으로 항생제 치료하잖아요. 치료함으로써 위가 덜 아픈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위가 덜 아프니까는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많이 먹으니까 살이 찌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 분들은 다들 이래요. 미국에 이제 친구들이나 누가 놀러 오거나, 아니 미국에서 사시면서 양식 잘 안 하시는 분들 잘 모르겠지만, 레스토랑 가셔서 스테이크나 지역에 괜찮은 레스토랑, 스테이크 집이나 이런 레스토랑 가시면 뭐부터 시킵니까? 처음에 빵 나오죠? 그 다음 뭐 시킵니까, 이게? 그 다음에 애퍼타이저 시키잖아요, 애퍼타이저. 애퍼타이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죠, 스테이크 다 먹고, 그 다음 앉아서 뭐 합니까? 한 30분 더 놀아야죠? 디저트 시키고 하죠. 중간에 포도주 마시고. 이 양이 여러분 엄청난 양입니다. 이 양이. 그죠? 애퍼타이저에서부터. 미국 사람들은
그걸 앉아서 다 먹어요. 물론 남기기도 하지만 투고도 하긴 하지만 그걸 다 해주어. 한국 사람 뭐 그렇게 먹으라면 그거 먹어낼 사람 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먹습니다. 왜? 저는 매운 음식을 안 먹거든요. 한국 음식 김치 이런 걸 잘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위험이 없어서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못 먹어서 다 한국 사람들 다 체형이 적으냐? 한국의 한국 사람, 미국의 한국 사람 마찬가지인데 여러 가지 이론이 있겠지만 물론 뭐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맨날 걸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살이 없겠지만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도 비교적 비만이 적은 이유는 바로 음식입니다. 저의 이론, 두 번째 이론입니다. 음식. 왜?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위장이 안 좋아요. 위장이. 한국 사람들의 고질병, 위염, 위암. 미국 사람한테는 보기 힘든 게 위염, 위암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위암이 없습니다, 거의. 미국 사람에서는 미국 사람들은 위암을 찾기가 그리 쉽지 않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전부 위암이죠. 한국 하면 1위 위암. 한국 사람 고질병 1위 위염, 궤양. 왜? 음식이 그러니까. 시고 맵고. 자, 그러니까 음식이 그러니까는 한국 사람 밥을 먹을 때 위가 아파서 못 먹는 거예요. 조금만 더 위가 푹만 가. 소화가 안 돼. 소화 안 된다는 거는 여러분 소화 안 된다는 병은 딴 게 아닙니다. 위염입니다. 위장이 음식이 들어왔을 때 주물럭 해서 12장 내버려 보내고 주물럭 12장 내려 보내고 해야 되는데 주물럭 하려고 그러는데 위가 흐렸잖아요. 김치 많이 먹고 해서 깍두기 먹고 막 매운 거 먹고 자 주물럭 아이고 아파라 위장이 아야 가만히 있는 거야. 한 번 더 아이고 아파라 안 되겠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아침에 먹은 음식이 점심 때까지 그득이 들어있는 거예요. 위장 안에.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딴 게 아니고. 그 구역질라고. 자, 위장 안에 들어있으면 항상 듬직 소화 안 된 겁니다. 12장 내려가는 순간 시원해집니다. 위장이. 그죠? 그러니까 위장에 남아있는 게.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는 아프니까 이게 못하니까는 위장이 많이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한국 분들 보고 많이 먹어보라 그러면 못 먹어요, 다들. 그러니까 다들 마른 거죠. 그 미국 분들은 끝도 없이 먹으니까 왜? 헬리코박터를 치료하고 나니까 미국 사람들은 매운 거 안 먹으니까 미국 사람들이 비만하게 되는 원인은 지난해 나온 연구 논문 발표에 나온 거에 의하면 헬리코박터가 치료하고 나니까 전체적으로 그나마 있던 미국 사람 위험이 잘 없지만 그나마 있던 위험 환자까지도 다 치료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마저도 마음껏 먹는 거야. 먹으니까 좀 이렇게 비만 재밌죠.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다시 이제 여담은 이 정도 하고 비만으로 돌아가서 잘 먹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줄여 먹자는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살을 빼는 방법들. 다들 아는 이야기지만, 살을 빼는 방법은, 첫 번째 먹는 거를 적게 먹는 거, 두 번째는 살을 운동하는 거, 아까 잠시 설명드렸죠? 열심히 막 심하게 운동하려고 그러지 마라. 중요한 것은 20분 이상 어떻게 운동하느냐. 걷든지 서 있든지. 이게 살 빼는 거다. 말씀드렸고요. 좀 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살 빼는 방법은 뭡니까? 약입니다. 하나, 둘, 셋. 첫 번째는 어떻게 적은 양을 먹느냐. 두 번째는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세 번째는 살 빼는 약. 요걸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자, 먹는 거는 다 아는데 한 번만 더 짚어 넘어갑니다. 첫 번째, 먹는 장소를 한 군데로 정하세요. 소파에 앉아서 먹고, 다이닝 테이블에 앉아서 먹고, 안방에서 먹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 군데만 정하셔야 돼요. 한 군데에서 외에서는 먹지 않는다. 원칙을 세웁니다. 어디? 식당. 그래야지 귀찮아서 안 먹죠. 아무데나 다 먹을 수 있으면은요, 식당.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약속해야 돼. 이건 자기 혼자 약속이 안 되니까는 사모님이, 와이프가 남편한테 잔소리 하는 거예요. 당신 한 곳에 먹기로 했잖아. 잔소리 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잔소리 해봤자 잘 안 되니까. 그러고 또 남편은 와이프한테 잔소리 해요. 당신 한 곳에서 먹기로 했잖아. 잔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로가 눈치 보여서 먹을 걸 들고 오다가도 소파로 텔레비 앞에 들고 오다가도 이렇게 안 들고 오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집안에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도구를 한 가지만 드세요. 숟가락, 젓가락, 포크 다루지 말고 포크 하나만 드세요. 포크 하나만. 또는 젓가락 하나만. 그럼 숟가락 없이 어떻게 국을 먹냐? 그건 알아서 드시고 젓가락만 놔두는 거예요. 그냥 밥도 젓가락으로 이렇게 아시죠?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때 우리 집에서도 그랬는데 우리 큰 누나가 맨날 밥을 안 먹고 이러니까 뭐 그때는 뭐 하여간 큰 누나 지금도 말랐는데 젓가락으로 이렇게 우리는 뭐 어른들이 깐짝깐짝 먹는다 젓가락으로 살이 찔 수가 없죠. 그 설명은 다음에 왜 살이 못 찌는지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밥을 첫 숟가락 먹었잖아요. 첫 들어가서 그게 위장으로 들어갔죠? 소화돼서 한 20분 지나면 혈당으로 올라가요. 혈당으로 올라가고 나면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뇌에 있는 자, 이제 그만 먹자 센터를 자극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먹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천천히 먹는 사람은 못 먹습니다. 그래서 살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젓가락으로 먹으면 천천히 먹게 되죠. 그럼 살이 빠지는 거예요. 숟가락으로, 저는 성질이 급해서 놔두면 숟가락으로 퍽퍽 떠 먹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살이 찌는데, 그렇게 먹으면 살이 찝니다. 그러니까는, 항상 애프타이저를 먹고요. 애프타이저 애프타이저 먹고 나서 혈당이 금방 올라가잖아요. 한 20분 이나 올라가거든요.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밥맛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령은 애프타이저. 그 다음에, 하나 먹고 물 마시고, 한 입 먹고 물 마시고 원칙 세우세요. 그 다음에 음식을, 이거 다 아시는 거예요. 후루룩, 그 도둑이 뭐 감추듯이 싹 먹는 사람이 살찌는 겁니다. 음식을 반드시 나름대로 원칙 세우는 거예요. 한 입 들어가고 3번 씹고, 이 원칙 세웁니다. 그 다음에 음식 먹을 때 2분에 한 번 서기. 밥을 먹다 한 번씩 서는 거예요. 밥 먹다 서는 거.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음식을 먹는 방법 중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디저트를 애프타이저로 당깁니다. 항상. 디저트는 살이 찌는 겁니다. 애프타이저로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군것질하는 애들이 살이 빠지죠. 못 먹죠. 군것질하는 애들 치고 덩치 큰 애들 잘 없을 겁니다. 왜? 군것질하기 때문에. 군것질이 뭡니까? 애가 한 끼 제대로 못 먹으면 엄마들은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놈을 또 따라가면서 밥을 먹이네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살을 찌우고 싶으면은 딱 15분간 딱 놔두고 다 치워버리면 애들 살찝니다. 막 늘어놓으면 살이 빠집니다, 애들은. 왜? 언제든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먹고는 또 놀아요. 노는 사이 혈당 올라가 버려요. 그럼 벌써 밥을 먹기 싫어져요. 그러면 안 먹는 거예요.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애들한테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걸 우리가 하는 거죠. 애들 잘 먹게 하기 위한 거 반대로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밥을 그렇게 먹어야 됩니다. 찔끔 먹고 또 딴짓 하다가 또 찔끔 먹고 앉아서 텔레비전 보면서 우리 옛날에 어릴 때는 그랬었어요. 밥상머리에서 밥 안 먹고 얘기한다고 뭐 혼났죠, 옛날에. 그걸 해야 됩니다. 그거를 밥상머리에서 한 입 먹고는 애들하고 얘기하고 텔레비 보고 또 한 입 먹고 또 텔레비 보고 이러다 보면 먹기 싫어져요. 그새. 그죠? 그 방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운동하기로 했나요? 운동 방법. 잠시 설명드리면, 운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격한 운동하는 건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운동을 과격하는 걸 많이 반대해요. 왜냐니까 많은 분들이 뭐 등산, 뭐 이런 운동들을 많이 하시고서 온갖 관절들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지금 젊을 때 모르죠. 젊을 때야 쇠도 씹어먹은 이빨이고, 쇠도 소화시킬 만한 그런 체질가 있으면 괜찮은데, 나이 드셔 보십시오. 사실 저희들은 의과대학에서 배우는 것도 별개로 환자들 보면서 많이 배우거든요. 환자들 보면서 환자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은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은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 55세? 40세? 예, 40세시죠? 30세, 예, 지금 30세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30세이신 당신은 30세인 자기 몸밖에 모르시죠? 그러나 닥터들은 갓난아기부터 시작해서 90대 노인까지를 다 봅니다, 매일. 그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몸이 어떻게 될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과격한 운동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인생의 말기에 가서 얼마나 아프신가라는 걸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운동을 요령껏 꾀가 있게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막 용감하게 하느라고 막 하는 것보다는요, 몸이 뚱뚱한 사람이, 그죠? 저는 이렇게 보면 몸이 뚱뚱한 사람이 달리기를 해요. 그렇게 권할 만한 건 아닙니다. 몸이 뚱뚱한 사람은 그냥 걷는 정도만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달리기를 하면은 예를 들어 200파운드다. 그러면 왼쪽 발, 오른쪽 발에 몇 파운드 걸리는지 아세요? 200파운드면 당연히 100파운드씩 걸리잖아요. 100파운드. 왼쪽 발, 오른쪽 발. 그럼 그 왼쪽 발, 오른쪽 발 무릎에 그 100파운드를 한쪽에 100파운드를 받아내는 연골 크기 얼마나인지 아세요? 요만해요. 요거만한 연골이 100파운드를 받아낸다 생각해 보세요. 이 연골이 100이 내는지.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걸어도 100파운드인데 뛰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쿵 뛸 때 쾅 치면은 200파운드 막 이런 몸무게 가해진다. 그러면 연골이 다 망가져요. 그렇죠? 뚱뚱하신 분은
가볍게 운동을 하세요. 뛰거나 하는 것보다는, 그 운동보다는 먼저 식사 조절을 해서 살을 빼셔야 됩니다. 탄수화물 아시죠? 탄수화물을 줄여야 됩니다. 쌀, 밀가루, 떡, 국수, 라면, 감자, 뭐 이런 거, 밀가루 음식, 빵. 좀 줄여주시는 겁니다. 반으로만 딱 줄이세요. 그것도 이런 또 이야기만, 우리 또 시청자분들은 또 닭튀김 먹지 마래. 안 먹어.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반으로 딱 잘라버려요, 그냥. 드시는 거에서. 딱 잘라, 50%만 딱 먹는 거. 그러면은 흙이 져서 또 하느냐? 흙이 지면은 나머지는 살 안 찌는 거. 그죠? 살 안 찌는 게 뭐예요? 또 야채 말씀하시는데, 야채 말고요. 야채는요, 야채 먹으라 그래 보세요. 야채 잘 드시는지. 저는 야채 먹으라면 죽는 줄 알아요, 저는 고기 사람이라서. 야채는 저 잘 먹어요. 그래, 야채 먹으라는 사람이 제일 얄미워요. 야채는 맛이 없잖아요. 저는 먹으라 그러면은, 야채 드실 수 있는 사람 드실 수 있는 분은 드시고요. 가급적이면 치킨 브레스트, 터키, 이런 기름기 없는 고기 종류나 생선 좋잖아요. 튜나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과일도 좋고. 이런 걸 드시면 되잖아요. 이런 거. 그걸로 이만큼 반 자른 탄수화물 잘라낸 것만큼을 양을 보충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배가 충분히 부른데 살은 빠지는 거죠. 그걸 어느 기간 해서 살을 빼놓고 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운동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중요해요.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시간은, 시간을 한 20분 이상 해야지 살이 빠지고, 다음에 제가 당뇨 설명할 때 또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게 왜 인슐린이 나와서 글라이코겐이 되고, 글라이코겐에서 기름으로 가고, 몸무게 가는 다음에 설명드리고요. 오늘 제가 하이라이트, 살 빼는 약을 5분간에 걸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요즘은 그렇게 살을 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실 필요가 사실 없는 거예요. 왜? 최근 몇 년 사이는요, 의학이라는 거, 저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좀 놀랍습니다, 요즘은. 너무나 좋은 약들이 하루 다르게 막 나와요. 근데 그 약들이 그동안, 요런 약이 좀 나왔으면, 이런 기적적인 약이 없나 했던 것들이 자꾸 나와요, 좀. 당뇨병 약도 마찬가지고, 모든 약들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만약인데요. 비만약 중에 요즘 최근에 나온 약이, 몇 가지 있지만, 요즘은 옛날에는 올리스타시라고 해서, 엘리란, 오버 더 카운트를 살 수 있는 엘리란 약을 많이 써요. 그건 별로 안 들어요, 그거는 별로. 잘 안 듣고요. 뭐, 딴 거 많이 써봤자 잘 안 들어. 요즘 나온 약들은 뭐냐는 거면은, 지지난해 한때 인기를 이끌었던 벨비크란 약이 있어요. 벨비크란 약은요, 이게 식욕을 억제시키고 해서 정확한 원리는 잘 모릅니다. 왜 어떤 원리로 그러는지. 제네릭 네임은 로칼세린이라는 약인데요. 한때 저도 많이 썼었어요. 이 벨비크란 약은 체중을 약 한 6kg 정도, 그러니까 한 6.4파운드, 아니 12.8파운드 정도 빼줍니다. 한 1년 정도 쓰면은요. 근데 이 효과가 지속되지 못했었어요. 그 전에 쓰던 약 중에 가장 좋았던 약이, 효과가 가장 좋았던 약이 뭐냐니까는 펜틀민이에요, 펜틀민. 그래서 우리 미국 환자분들은, 살이 좀 있는 미국 환자분들은 맨날 와서 펜틀민 달라 그러고, 처방을. 저는 맨날 이제 못 주겠다 그러고, 이제 많이 신강의를 많이 했죠. 왜? 펜틀민이라는 약은 이 교감신경을 많이 자극하라고 해서 칼로리를 태우기도 하고 입맛도 떨어지는 약인데, 펜틀민은 확실하게 살을 뺍니다. 그런데 이 약을 쓰면은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각성 효과, 막 머리가 맑아져요. 완전히 그래서 각성제를 먹은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심장이 혈압이 막 올라가고, 그것 때문에 심혈관계통에 해로운 것 때문에 FDA에서 3개월 이상 못 쓰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환자분들은 쓰면은 빡 빠지니까 맨날 와서 달라 그러는 걸 싸웠어요. 근데 요즘은 이게 펜틀민을 5분의 1 또는 10분의 1 정도 낮은 용량으로 낮추고, 토파맥스라는, 토피라메이트는 옛날에 편두통 때 쓰는 약이 있어요. 간질 편두통 때 쓰는 약이 있는데, 그 약이 부작용이 뭐냐니까, 편두통 약의 부작용이 뭐냐니까, 밥맛이 떨어진 부작용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를 믹스한 거야. 저는 이 두 가지를 믹스한 약이 FDA 작년에 롱텀, 장기간 사용하기를 된다라고 어프로브 나기 전까지는 저는 따로따로 썼어요. 한 사람한테. 요거 두 개를 섞어서, 제네릭으로, 비싸니까. 따로따로 줘서 썼었거든요. 그런데 환자분들은 그렇게 안 좋아해서 다들 못 견디더라고요. 약이 좀 따로따로 해도. 근데 그걸 용량을 잘 찾아낸 거죠. 이 황금분유를. 그래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퀴시미라는 약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딱 두 개를 섞어가지고 딱 해서 2주간 무료로 공짜로 줍니다. 약을 딱 줘서 쓰면 이게 장기간 써도 괜찮은 거예요. FDA에서 작년에 어프로브 났어요. 그래서 심혈관 계통에 대한 그런 부작용이 별로 없이 다른 부작용이 비교적 깔끔하게 살을 쫙 빼줍니다. 그런 게 있고요. 요즘에는 웰부트린이라는 약 있죠. 우울증 약인데, 웰부트린이라는 약하고, 날록손이라고 해서 이제 마약 중독자들 이제 해독제로 쓴 약이 있어요.
그 두 개를 믹스한 약이 또 있는데 그 약도 비교적 부작용 없이 잘 듭니다. 그러나 제가 권하는 약은 퀴시미라는 약을 권합니다. 한번 주치의한테 찾아가셔가지고 주치의한테 달라 그러세요. 그리고 쿠폰을 줘요. 이렇게 제약회에서 나온 쿠폰을 주는데 그걸 쓰면은 내가 뭐 약선전 하러 나온 것 같긴 한데 그런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약을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 2주 정도는 공짜로 그 약국약을 받을 수 있으니까 스페셜 라이센스 있는 약국에 가셔야 돼요. 자, 그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약들 중에 당뇨약으로 요즘 많이 당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당뇨약이 있는 분들한테 텐지움이라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약을 주사를 하게 되면은 텐지움이라는 여러 약이 있는데 주사를 하면은 살이 빠지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입맛이 줄어들고 그걸 이용해서 살을 빼는 off the label, 그래 FDA 어프로브 되지 않은 아직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말씀드린 식사 방법과 운동 방법과 약까지 겸하신다면은 거진 뭐 1년에 한 처음 1년에 한 20파운드 정도,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계속 뺄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현재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비시미아라는 약 같은 경우는 long-term use, 아까 뭐 해봤던 두 가지 믹스된 약도 마찬가지로 long-term use가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계속 드셔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랑 달라서 지금은 이제 약으로도 노력하지 않고 살을 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여러분들은 참 어떻게 보면 참 럭키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비만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다음에 또 기회되면 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틀란타 순병원 원장 김창수가 진행했습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